네. 아, 가운데 귀여운 강아지가 11번째 가족을 맞이했네요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아니 저게요. 네.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맹인들을 도와주는 네, 안내견. 안내견이었잖아요. 근데 저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관저에 갔었잖아요. 예. 식사하러 가서 예. 비대위원들이 갔잖아요. 예. 그때 김병민 의원이 예. 김병민 의원은 그 선거 당시에 같이 수행을 했었잖아요. 예. 그때 대통령한테 개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. 예. 뭐 5마리 키우고 지금 강아지 5마리에 지금 개 5마리, 고양이 5마리.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워낙 그 예. 그 동물들의 진심이시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막 하니까 김병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대통령님 근데 지난번에 유세하시면서 그때 맹인 안내견 그 입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?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내가 입양할 거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. 근데 그게 한 달쯤 됐나요? 저희가 간지가 새로미. 예, 며칠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가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. 야, 10마리나 되는데 여기다 한 마리, 11마리 어떻게 키우시려고 네.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. 본인이 어쨌든 내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거니까 그건 지키겠다. 관저 가셨을 때 다 봤을 거 아니에요? 안 봤어요. 근데 안 보셨습니까? 예. 아마 그 만약에 그 손님들 그렇게 많이 왔는데 10마리 개고양이가 뛰어다니는 거 난장판 되게요. 네. 네. 없었습니다. 국정에 바쁘신데 잘 키울 수가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군요. 근데 뭐 잘 키우시겠죠. 뭐 설마 뭐 파양을 하시겠습니까? 예, 잘 키우리라고 보는데 뭐 이미지 정치죠. 일종의 이미지 정치고 뭐 3B라고 있잖아요. 비스트, 이제 베이비, 뷰티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사진 찍는 건 많이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미지 정치가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좀 이게 이미지하고 어떤 실질하고 좀 이렇게 부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. 왜냐하면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한가족 부모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아이 사진 들고 이렇게 예산 뭐 이렇게 찍었거든요. 그래서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회 통과한 거 보면은 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5,516원에서 올해 내년에 4,557억 원으로 19.2% 삭감됐고요.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예산도 6,323억에서 5,205억 원으로 17.7% 삭감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입을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봐야 되거든요. 정치에서는. 근데 돈에서는 이렇게 다 삭감하면서 좀 뭐 착한 행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볼까 좀 걱정도 됩니다. 근데 오늘 그 김종혁 위원이 계셨던 그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. 마른 수건 짰다고 여실세 5인 9,200억 원 알짜 예산 챙겼다. 그래서 장제원, 뭐 배현진 등등 해서 싹쓸이했다 예산 9,200억 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? 예, 좀 적당히 해라.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새로미 얘기하다가 예산까지 얘기를 하셔서 반론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산을 가져간 것은 아마 여당만 가져간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. 그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제가 이제 수차로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도 야당 쪽에서 지도부도 상당 부분 가져갔다는 이게 뭐 옳다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너무 한쪽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시잖아요. 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그 3B를 이용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저 두 분이 그 개와 고양이를 키운 것은 정치인 되기 훨씬 전부터 키운 겁니다. 다 유기견, 유기묘를 데려다가 키운 것이고 뭐 누구처럼 키우다가 파양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보여주기 하다가 파양한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저분들의 그 진심을 그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그 예산 깎이고 그런 것은 그 대통령이 그런 세세한 예산을 본인이 깎습니까? 그건 기재부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연말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좀 잠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얼미터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긍정이 41.2%입니다.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뭐 0.1%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. 새해, 지금 이제 어떻게 연말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탔잖아요. 새해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국정과제 뭐 노동개혁, 연금개혁, 뭐 기타 등등 이제 개혁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고 하셨잖아요. 저는 그래서 뭐 이 뉴스라이브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45%까지 오를 수 있다. 대통령 지지율이. 왜냐하면은 대충 저런 것들은 반반이에요.
이게 뭐 물론 이제 6대 4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체가 된다는 그게 많이 노출될수록 점점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그 지지를 안 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. 예. 다만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왜 어쨌든 그 지지율이 그 50%는 안 넘는 거잖아요. 집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예. 그래서 지지층을 조금 배신하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당시든 나중에든 고평가를 받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하면서 오히려 전통 보수층의 외면과 좀 기대를 어긋나고 좀 했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 받았잖아요. 예.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진보층을 배신했다는 소리 들었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으시려면은 지지층에만 보지 않고 좀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신년사는 생중계로 발표를 하는 것을 검토되고 있다면서요? 그런데 뭐 제가 결정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그건 용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네. 제가 거기에서 코멘트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는데요. 저는 뭐 그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초반에 그 왜 우리가 영어에 그 캐릭터 어사시네이션 얘기하잖아요. 인격 살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사실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초반에 굉장히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. 무슨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의 무슨 뭐 말투가 어때, 외모가 어때, 뭐가 어때 해서 굉장히 그런 인격 살인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서 지지도가 타격을 입었었는데 그러나 큰 방향에 있어서의 그 설정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미 관계, 한일 관계, 무슨 뭐 북한과의 관계,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라든가 혹은 강정마을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 비판받는 것들을 그냥 본인이 강행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지금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보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못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명박 대통령 뭐 경제적으로는 금융위기 극복하신 큰 공이 있긴 하지만 광우병 시위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난동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었어요. 그 다 거짓말이었잖아요. 근데 거기에 그 굴복을 하셔서 뭐 뒷산에 가서 뭐 아침 이슬을 들으셨다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. 그래서 화물연대 노동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금개혁도 그렇고 내가 지지율 1%가 나오더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잖아요. 그게 저는 뭐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대로 욕을 먹든 뭐 하든 간에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.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연금개혁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. 그게 꼭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바고 이걸 고쳐야 될 거거든요. 노동개혁, 연금개혁, 교육개혁 꼭 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아마도 신년사의 3대 개혁이 꼭 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,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